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약하며 읽기 7차 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문학 계속 읽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비문학 이제는 조금 요약하며 읽기 되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과제를 제출하는 걸 보니까요. 처음보다는 요약문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비문학 지문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좀 많이 배양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학 파트 정리하기, 소설 정리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시죠? 자, 2학기에 이 요약하며 정리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1학기 때부터 우리는 계속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지금 소설 정리는 굉장히 잘해요. 선생님보다 더 잘해요. 각 반에서 정말 10명에서 15명은 이렇게 선생님 정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많이 배양된 것 같아요. 문제는 비문학이에요.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수능 문제를 보면요. 몇 년 전에 수능 언어 영역에 났었는데요.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읽었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언어 지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배경 지식을 넓히는 독서 활동을 많이 하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모든 독서를 통해서 다 배경 지식을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무한대로 지식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처음 보는 지문을 빨리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은요, 신문 읽기예요. 자, 중앙일보와 한겨레일보, 하나는 뭐 보수로 대표되고 있는 중앙일보, 그 다음에 진보로 대표되고 있는 한겨레 신문을요, 섹션별로 잘 나와 있어요. 과학, 뭐 문화예술, 정치, 사회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요. 선생님은 과학 파트를 많이 읽거든요. 과학이 재미있어서 여러분도 재미있는 지문을 매일매일 읽고 선생님이 제시한 것처럼 빨리 핵심 문장을 찾아내기. 문단별의 핵심 내용을 굳이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전체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오늘 지문 2개를 기사에서 발췌해 왔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글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처음에 했던 글 생각해 보세요. 탐 크루즈 이야기였죠? 제일 쉬웠어요. BTS 이야기.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문학부터 접근해서요. 얼마 전에는 배양육에 관한 이야기 있었죠.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과학 지문인데요. 여러분이 과제로 제시할 거는 이거보다 좀 쉽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읽은 지문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본보기로서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거 외에도 유튜브에 보시면 비문학 공부 방법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문 읽어볼게요. 오늘 2가지 지문 볼 건데 그것 중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지문입니다. 쉽게 제목도 실어져 있고요. 문단별로 핵심 내용도 정리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가를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을 때는요. 2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요약할 때는 누가 무엇을 어찌했는가 요걸 중심으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 문장 또는 핵심 문장을 선정하시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연 설명. 자, 덧붙일 부예요. 덧붙이는 설명이다. 예를 드는 설명이다. 뭐 예시나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덧붙이는 설명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고 핵심을 정리할 때는 요 덧붙인 문장이 아니라 중심 내용만 간추린다.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 중심. 어떤 친구들은 정리하다 보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것까지 다 넣으시는데요. 핵심 문장을 정리하는 데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주에서도 음식이 썩을까? 표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예측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음식이 썩을까 아닐까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볼게요. 부패균이 있어야 썩는다. 부패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예측해 보세요. 부패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주에서 음식이 썩는지 안 썩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거예요. 설명문인데요.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설명문에 있어서 첫 번째 문단은요. 자,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거나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단어로 이제 이 내용이 전개될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대체로 선생님이 안 읽어봤지만 뭐라고 되어 어떤 내용이 있을 거냐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 실릴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다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이렇게 전체 글의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부패는 부패균에 의해서 음식의 색이나 맛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지난번 영상도 봤죠? 이렇게 네모해 볼게요.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는요, 부패균에 의해서 음식이나 색이 변하는 걸 부패라고 한다. 뭐 중요한 거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해볼게요. 화학적인 원인을 보면 수소와 산소 등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지만 주 원인은 부패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이 썩는 현상이 부패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소와 산소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난대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부연 설명이죠.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어떨까? 부패균 때문에 음식이 상한다면 균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우주에서는 음식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일까? 자, 핵심 문장이 이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부패균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데요. 이 균이 없는 우주에서는 음식이 과연 그대로 상할까? 라는 문제 제기. 여기가 아마도 핵심 문장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식빵에 여백이 없도록 잼을 바르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린 후에 우주로 장기간 여행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빵은 우주에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 아래 부분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여러분 요거까지 다 가져다가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패는 무엇인지 다 생략하고요. 핵심 내용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간결하게 균이 없는데 우주에서도 음식이 상할까? 자, 두 번째 문단. 우주에서의 식빵은 우주로 여행 가기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냥 밑줄 쭉 치면서 볼게요. 적어도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렇다. 아니, 조금 푸석푸석해질 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어디서요? 우주에서 그렇대요. 이 식빵은 썩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정리하고 있네요. 아니래요. 자, 이 식빵을 크게 확대해 보면 부패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우주에서도 부패가 진행되는구나. 다만 지구와 비교해 본다면 이런 것들은요, 선생님은 네모하거나 이렇게 별표해 가면서 세모해 가면서 봤을 때 앞에 내용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체크하셔도 됩니다.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구에서 잼을 바를 때와는 여전히 다른 상태다. 적은 부분이지만 분명 부패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주에서도 음식이 상한다는 거죠. 자, 겉이 멀쩡하다고 함부로 먹었다간 큰일입니다. 자, 여기다가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핵심 내용 굳이 찾자면 뭘까요? 우주에서도 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부패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우주에서도 어떤 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식빵이 부패가 진행된다. 굳이 덧붙이자면 지구와는 다르지만 심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부패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핵심 문장이 위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이 문장을 새롭게 재구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구에서와는 다르게 심하게는 아니지만 부패가 진행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말로 그냥 우주에서도 부패가 진행된다. 이 정도로만 꼽아주시면 되겠네요. 무엇이요? 식빵이
식빵의 부패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왜 우주에서 식빵이 상할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이걸 거예요. 식빵이 부패되는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부패균일치 원인이고 우주에서는 미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데 당연히 썩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상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유의 원인이 제시되겠죠. 부패균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녀석들이거든요. 보통 이럴 경우에 핵심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 문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부패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되겠죠. 자, 물론 우주 공간에서 음식이 상하는지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람은 없지만 실체를 알면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패를 두 번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은 크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밑줄 쳐볼게요. 일으키는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호기성과 염기성균으로 나눠볼 수 있겠대요. 자, 이거 어떤 건지 볼게요. 호기성균은요, 공기 중에 산소를 좋아하는 녀석이래요. 플러스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요, 반면에 염기성균은요,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으로 인해서 산소를 빼앗아가는 그런 세균들이래요. 자, 대표적인 염기성균은요, 파상폰균이 있고요, 토양균도 여기 속한대요. 이런 예제는 전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없죠. 염기성균이 산소를 빼앗는 과정에서 내뿜는 이 황화수소나 아민 등이 만들어진데 이것이 바로 악취의 원인이네요. 어떤 이 글을 읽는 데 도움은 주긴 하지만 우리가 글을 읽어낼 때 핵심 문장으로 뽑을 때는요, 굳이 이 부분을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핵심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를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쵸?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은 크게 호기성과 염기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핵심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할게요. 음식이 상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이 친구들이 여러분 대신에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기서 악취의 원인 이야기했던 염기성 균을 말하는 거겠죠. 이 염기성 균이 우주 공간에 있는 식빵의 잼을 먹는 셈이다.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남긴 따뜻한 열기와 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수분이 극한의 환경인 우주에서도 염기성 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 우주 공간에서도 음식이 상하는 거다. 물론 지구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우주에서도 음식은 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에 핵심 문장은요. 그쵸? 여기. 자, 길게 써준다면 요걸 것 같아요. 자, 열기와 식빵이 가지고 있는 열기와 그 수분이 극한의 환경인 우주에서도 염기성균이 살 수 있게 해줘서 음식이 우주에서도 상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재구성해서 핵심 문장을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